자, 지금도 뭐 입장을 계속 해주시네요. 자, 한주 뉴스 뭐 간략하게 넘어가고요.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. 전업 투자자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을 조금 정리해봤어요. 전업 투자자가 되고 싶은 이유를 제가 여쭤봤더니 딱 한 가지더라고요. 지금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바쁜데 그 와중에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. 근데 만약에 회사를 안 다니면 투자를 지금보다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한 1년 조금 더 넘게 뭔가 올인을 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않을까.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물론 저는 100% 말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투자를 잘 하려면 일단 꼭 필요한 재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시간이고요.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내가 공부하고 투자처 찾고 그런 거에 대한 시간을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. 내가 씨앗을 뿌리고 회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. 그러니까 보통 시간에 투자하라 하잖아요. 그때 그 시간은 너무 이렇게 단타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조금 묵혀두는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제 수익을 발하지 그런 이야기예요. 어쨌든 묵혀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종잣돈이 필요해요. 돈이 없으면 뭐 난다 기어도 투자를 하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수 조건인데 만약에 지금 회사를 그만둬 버리면 이 시간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너무 약해져 버리고요. 또 종잣돈을 차곡차곡 또 모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못할 뿐더러 그것만 못하는 게 아니라 대출들을 못하죠. 대출. 그러니까 내가 레버리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은 종잣돈의 일부분인데 그것도 같이 막히기 때문에 사실은 타격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요. 우리가 매달 나오는 이 월급들, 예를 들어서 월급이 한 300만 원 나온다고 가정해보죠. 그러면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그냥 공실 없는 똘똘한 상가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. 근데 이 월세를 왜 포기하냐는 거죠. 물론 뭐 하다 보면 좀 힘들고 한 부분이 있죠. 근데 어쨌든 매월 이 한금알을 낳는 거의의 배를 가를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. 그리고 이런 거죠. 우리 운동장을 10바퀴 쫙 돌고 나면 갈증이 엄청나요. 그 물을 이제 막 먹으면 엄청 달콤하죠. 근데 가만히 앉아서 정수기 옆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. 한 3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갈증이 안 나요. 이 뭔가 아쉽고 시간이 부족하고 절박한 상황, 그때 사실은 비로소 더 다급하게 우리가 행동하게 되거든요. 보통 납기가 없거나 또는 뭐 시험 일자가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공부를 보통 안 하잖아요. 되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업주자가 돼서 시간이 많아지면 더 느슨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뭐 간혹 가다가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. 그럼 그렇지만 랭고님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. 라고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뭐 투자 말고도 뭐 이것저것 조금조그만 것들 다른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법인도 있고 또 거기서 저는 급여도 받고 또 매월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뭐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뭐 지금처럼 아프리카 TV도 하고 뭐 이건 뭐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저런 것들도 하니까 또 거기서 뭔가 시너지가 날 수도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갖춰지기 전에 그냥 나오기는 조금 무모하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있죠. 필수 조건, 시간하고 종잣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건데요. 이 시간에 투자하는 게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. 옛날처럼 단타, 뭐 500뛰기, 뭐 한 건 해서 500만 원씩 벌기 이런 거 해서는 제 생각에는 진짜 힘은 힘들다 빠지고 돈을 못 벌어요. 그래서 이 하나를 구매하셔서 오랫동안 보유하라는 그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. 시간에 투자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 번 굴리라는 소리예요. 그러니까 작은 것을 또 굴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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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리고
한 중간 것을 또 이 정도 간격으로 굴리고 굴리고 조금 더 큰 것을 좀 띄엄띄엄 한 번씩 굴리고 이것에 대한 시간이 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굴리고 굴리다 보면 이게 약간 눈덩이처럼 조금씩 이렇게 막 커지거든요. 그럼 그것을 또 이렇게 굴리고 또 커진 것을 또 밑으로 또 굴리고 이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에 맞는 좀 포트폴리오를 좀 짜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. 두 번째, 종잣돈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제가 만약에 종잣돈이 2천만 원밖에 없어요. 지금 아무리 이렇게 뭐 쥐어 짜도 2천만 원 정도밖에 여유 자금이 없는 거예요. 투자를 지금 당장 진행할 수 있는 돈이. 그랬을 때, 이 2천만 원은 사실 너무 작아요. 굴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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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려서 나중에 이 금액이 최소 3억, 뭐 5억, 이렇게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금액으로 키워야 돼요. 그것을 키우기 전까지는 일단 안정적인 직장은 꼭 필요하다는 거고요. 그리고 내가 이 종잣돈의 크기, 그러니까 순자산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. 투자를 위해서 굴려지고 있는 그 돈의 총 크기, 그게 얼마 정도가 될 때까지 내가 뭔가 계속 할 것인가, 시세 차익도 계속하고 어떤 그 돈을 늘리기 위한 행동들을 계속 할 것인가, 그거에 대한 목표치를 살짝 정해 두셔야 될 거예요. 아마 그 이야기는 제가 이어서 뒤에서 좀 더 해드릴게요. 어쨌든 제 생각에 종잣돈, 투자하는 돈의 크기를 지속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어요. 그리고 또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 분야만 조금 깊게 파셨으면 좋겠어요. 요즘은 예전처럼 박학다식한 부동산 교수님이 필요한 시기가 전혀 아니에요. 부동산 교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. 요즘은 되게 디테일한 걸 요구해요. 모든 사람들이. 월세 투자로 해서 원룸 뭐 19개 정도 들어가는 것들 조금 세팅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하면 돼요? 또는 뭐 신도시 태권도 학원을 한번 자기가 직접 운영해 보고 싶은데 어떤 신도시를 어디를 입지를 선정해야 하는 게 좋아요?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질문들이 들어오거든요. 그리고 뭐 구도심에서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 거를 뭐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됩니까? 뭐 또 토지하는 사람들은 또 분야별로 또 쪼개져서 뭐 분명 기지권 있는 토지 물건을 매입하려는 사람을 도와주거나 그거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또 나의 역량을 또 쌓아보고 싶습니다.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똑똑하고 들어가는 거 자체가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 많죠.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냥 도와주는 컨셉으로 해서 임장 코스를 짜서 관광 가이드 역할만 해주면서 또 뭐 거기서 그걸 통해서 내가 또 공부를 해 나가고 싶어 하는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어쨌든 방법들이 되게 많고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종목을 되게 한정해서 조금 오랫동안 길게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중에 본인이 정말 잘할 수 있는 무기 한 가지 그것을 조금 확장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밥 먹고 살거든요. 제가 봤을 때.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